첫 번째 팀은 바이어 레버쿠젠입니다. 01-02 시즌 레버쿠젠은 초호화 선수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미하일 발락,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베른트 슈나이더, 제후베르투, 루시우 등 탄탄한 선수층이 있었죠. 당시 분데스리가 1위를 달리는 동시에 챔스 8강에서 리버풀을 제압하고 준결승에서는 현재와는 다른 강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었죠. 그리고 결승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레알은 전반 8분 만에 라울 곤잘레스의 골로 앞서갈 정도로 만만치 않았지만 곧바로 루시우가 동점골을 넣어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레알의 지네딘 지단이 챔스 결승 역사에 남을 발리슛 득점을 하며 다시 리드를 당합니다. 그 이후 레버쿠젠은 계속 골을 노렸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죠. 이 패배가 더 뼈아팠던 이유가 있는데 챔피언스리그 준우승뿐만 아니라 분데스리가는 1점 차이로 준우승, DFB 포칼마저 준우승으로 홈트래블을 달성했기 때문이죠. 이 정도 쿠폰 모았으면 트로피 하나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주축이었던 미하일 발락은 같은 해 월드컵마저 준우승을 하면서 이후 홍락이라는 별명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AS 모나코입니다. 음바페와 주맨이 뛰었던 클럽으로도 유명하죠. 03-04 시즌 AS 모나코는 윙어 루도빅 지울리와 스트라이커 페르난도 모리엔테스와 같은 주축들이 크게 활약했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에서 한 시즌 임대왔던 모리엔테스는 16강, 8강, 4강 모두 득점을 했었죠.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갈락티코로 이루어진 레알 마드리드를 만난 모나코는 원소속 팀에게 2골을 넣은 모리엔테스의 활약과 함께 합계 5대5 원정다득점 우위로 4강에 진출하는 이변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준결승에서는 첼시를 합계 5대3으로 이겼죠. 결승전은 AS 모나코와 FC 포르투의 대결이라는 다소 김빠진 대진이었습니다. 심지어 전반전에 에이스 지울리의 부상으로 모나코는 전력이 급격히 낮아졌고 포르투가 내리 3골을 넣으며 포르투의 노잼 우승으로 끝나고 말았죠. 참고로 당시 AS 모나코의 감독은 디디에 데샹, 포르투의 감독은 주제 무리뉴였죠. 세 번째는 티에리 앙리, 세스크 파브레가스, 솔킨벨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았던 05-06 시즌 아스날입니다. 특히 이 시즌 아스날은 수비력이 장난 아니었는데 조별리그 3라운드부터 준결승까지 총 10경기를 할 동안 실점이 아예 없었죠. 16강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합계 1대0, 8강에서는 유벤투스를 합계 2대0으로 꺾었죠. 준결승 비아레알전에서는 1차전 1대0으로 리드하던 상황에서 2차전 89분에 PK를 허용하고 마는데 골키퍼 옌스레만이 리켈메의 페널티킥을 선방하면서 결승에 갑니다. 아스날은 결승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났는데 초반부터 불운이 찾아옵니다. 키퍼 옌스레만이 에투에게 반칙을 저질렀고 레드카드를 받아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솔캠벨의 헤더로 1대0으로 앞서갔지만 10명과 11명의 싸움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에투와 벨레티에게 한 골씩 먹히며 1대2 역전패를 당합니다. 그 다음 클럽은 선제골을 넣은 솔캠벨하면 떠오르는 팀이죠. 네 번째는 18-19 시즌의 토트넘 핫스퍼입니다. 조별리그 처음 3경기를 1무이패로 시작했던 토트넘은 최종 2승 2무이패 승점 8점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승점 8점인 인테르와 비교했을 때 원정다득점 우위로 겨우 16강에 진출했죠. 이후 16강에서 도르트문트를 합계 4대0으로 격파한 후 8강 맨시티전에서 기적을 보여주며 합계 4대4 원정다득점 우위, 4강 아약스전에서는 더 큰 기적으로 3대3 원정다득점 우위를 만들며 결승에 진출했죠. 토트넘의 첫 챔스 결승 상대는 같은 잉글랜드의 리버풀이었습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이 계속 이변을 보여준 것처럼 리버풀도 꺾는 이변을 기대했으나 경기 시작 1분 만에 시소코의 황당한 핸드볼 실수로 PK 헌납 1실점을 해버렸고 후반전 오리기에 추가골로 0대2 패배를 합니다. 이 경기가 지금까지 한국인 선수가 뛰었던 마지막 챔스 결승인데 또 이런 날이 올까요? 다섯 번째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2011년 카타르 왕실의 인수 이후 파격적인 영입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렸던 PSG는 우승은커녕 4강 진출도 하지 못했고 18-19 시즌에는 메뉴에게 16강 탈락을 하는 충격적인 결과로 끝났죠. 하지만 그 다음 19-20 시즌은 달랐습니다. 16강 도르트문트와의 1차전에서 혼란에게 2골을 먹혀 1대2로 패배했지만 2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하고 다같이 혼란 조롱 세레머니를 하며 8강에 진출했죠. 8강부터는 중국발 팬데믹으로 인해 홈 어웨이가 아닌 단판 승부로 바뀌었는데 8강 아탈란타전에서 2대1 역전승, 준결승 라이프치히전은 3대0 대승을 거두며 역사상 첫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결승에서는 만만치 않은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게 되는데 이미 8강에서 바르셀로나를 8대2 가르마 스코어로 꺾고 올라온 팀이었죠. 결국 PSG 출신 선수인 킹슬리 코망의 결승골로 1대0 패배를 했고 파리는 첫 우승에 실패합니다. 이제까지 공동 4위였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2위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가 아니라 2위인 것은 공동 2위가 두 팀 있다는 뜻이겠죠. 첫 번째는 프랑스 리그의 스타드랭스입니다. 무슨 팀이요? 이 팀을 아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프랑스에서 일부 2부 리그를 왔다 갔다 하고 현재도 일부 중위권 정도의 팀이기 때문이죠. 이런 팀이 무려 1950년대에 챔스 결승에 2번 진출했었습니다. 잠시 질문 2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발롱도르 시상식의 코파 트로피를 아시나요? 한 해 제일 우수했던 21세 이하 선수에게 주는 상으로 2023년에는 주드 벨링엄이 받았죠. 이 상의 이름은 레몬 코파라는 프랑스의 미드필더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월드컵 한 대회에서 가장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정답은 쥐스트 퐁텐으로 1958 월드컵에서 무려 13골을 넣었죠. 50년대 스타드랭스는 코파와 퐁텐을 모두 보유했던 강팀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의 옛 이름인 유러피언컵은 1955-56 시즌에 처음 시작했는데 첫 결승전이 레알 마드리드와 스타드랭스의 대결이었습니다. 치열한 경기 끝에 레알이 4대3으로 승리하면서 레알은 첫 우승팀, 스타드랭스는 첫 준우승팀이 되었죠. 그 후 58-59 시즌에 다시 스타드랭스는 결승에 진출합니다. 또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였죠. 상황은 더 불리했던 게 랭스의 에이스 레몬 코파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세를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0대2 패배를 하였죠. 이후 랭스는 전력이 악화되며 1963년 이후로 챔스는커녕 유로파 본선조차 출전하지 못했죠. 발렌시아도 공동 2위입니다. 2년 연속 준우승을 했던 비운의 팀이죠. 선생님, 저 버스 앞에 자리 없는데 어디 타요? 멘디에타. 라는 개드립으로 유명한 가이스카 멘디에타와 현재 발렌시아 감독인 루벤 파라하, 마우리시오 펠레그리노, 공격수 윤 카레브 등이 주축이었죠. 99-00 시즌 앞서 나온 랭스를 좌절시킨 레알 마드리드를 만납니다. 오늘 주제가 스포니까 결승 결과를 아시겠지만 레알이 정말 최종 보스네요. 결승전은 모리엔테스, 맥마나만, 라울의 연속골로 레알의 3대0 완승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00-01 시즌 이번 상대는 바이에른 미넨인데 1위 팀에서도 나오지만 미넨도 레알 못지않은 최종 보스네요. 결승전은 맨디에타의 선제골, 미넨 에펜베르크의 동점골로 1대1 균형을 유지했고 승부차기로 향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양팀이 7명씩 찬 가운데 마지막 발렌시아의 펠레그리노가 실축하며 또 준우승을 했죠. 그럼 1위는 도대체 어느 팀이고 몇 번 준우승했을까요? 대망의 1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챔스에서 우승 0번, 준우승 3번이라는 대기록을 갖고 있죠. 73-74 시즌 챔피언스리그 아틀레티코는 결승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만납니다. 정규 시간은 0대0으로 팽팽하게 흘러갔고 경기는 연장으로 향했죠. 114분 아틀레티코의 루이스 아라고네스가 선제골을 넣으며 첫 우승 눈앞까지 왔지만 연장 후반 종료 직전인 120분에 뮌헨의 슈바르첸베크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버립니다. 경기는 승부차기로 가야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당시 챔스에 승부차기라는 룰은 있었지만 결승전은 재경기를 하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죠. 재경기에서는 울리 헤네스 2골, 게르트 밀러 2골로 뮌헨이 4대0 압승을 해버립니다. 참고로 이 시즌이 현재까지 6번 챔피언이 되었던 뮌헨의 첫 우승 대회였죠. 그로부터 40년 후인 13-14 시즌에 아틀레티코는 결승에 복귀했습니다. 이번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였는데 전개는 40년 전과 매우 유사했죠. 아라고네스가 40년 전 선제골을 넣은 것처럼 디에고 고딘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경기 종료 직전에 세르히오 라모스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 후 연장전에서 3골을 추가로 더 먹혀 4대1 대패를 하였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레알 마드리드를 결승에서 만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모스에게 2년 전처럼 또다시 실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즈만이 PK를 실책하는 불운이 있었죠. 그러나 후반전에 야니 카라스코가 동점골을 넣어 다시 연장전에 갔고 이번에는 승부차기까지 합니다. 레알은 첫 번째 키커 바스케스가 공을 돌리며 들어가는 여유로 기선제압을 했고 그 기선제압이 통했는지 레알이 승부차기 5대3으로 승리, 아틀레티코는 세 번째 준우승을 했죠. 이상 나로월드였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